대전 한화 이글스 클럽하우스. 조용하던 오전 공기를 가른 건 단 한마디였다. 이해 안 돼요. 그 말을 던진 이는 외국인 투수 펠릭스 본세, 필리스 판스였다. 그리고 그가 향한 시선의 끝에는 감독 김경문이 있었다. 그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다. 통역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스태프들 사이에 긴장감이 번졌고 한동안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지금 뭐라고 했죠? 김경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자 폰세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다.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수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그 한마디는 그동안 팀 내부에서 조용히 쌓여오던 균열에 불을 붙였다. 폰세는 훈련 도중 김경문 감독의 지시를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는 몇 주 전부터 불투명한 등판 일정과 의사소통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분하던 폰세가 그날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폭발했죠. 발언 직후 한화 코칭 스태프는 즉시 회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현장을 벗어나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번지고 있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폰세의 감정이 이해는 되지만 이런 식의 발언은 위험하죠. 내부에서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사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다. 팀 내부의 긴장, 감독과 선수 사이의 신뢰 문제, 그리고 시즌 내내 쌓여온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순간이었다. 이날 이후 대전 클럽하우스는 문자 그대로 폭풍전야였다. 언론은 물론 팬들까지 폰세 결국 팀 떠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나 구단은 침묵했다. 어떤 해명도 공식 입장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뜨겁게 만들었다. 한 관계자의 말, 폰세와 김경문 감독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려울 겁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 날 대전 한화 클럽하우스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선수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식당 구석에서는 폰세가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있던 통역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어제 일은 그냥 잊어요. 하지만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잊을 수 없어요. 나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항상 의심부터 하는 거죠? 그 말은 낮았지만 그 속에는 쌓이고 쌓인 분노가 섞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폰세는 팀 내에서 조용한 성실형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았다. 훈련 시간보다 일찍 나와 불펜을 돌았고 후배 투수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김경문 감독과의 철학적 충돌이 감지되고 있었다. 김 감독은 경기 운영에서 컨트롤 중심의 안정형 피칭을 선호했다. 반면 폰세는 스스로를 공격적인 스타일의 파이터라고 표현했다. 그 차이는 점점 깊어졌다. 특히 지난주 SSG전 이후 김 감독이 회의 자리에서 남긴 한마디가 결정적인 불씨가 됐다. 폰세는 팀 플레이보다 자기 피칭만 본다. 그 말을 통역을 통해 전해 들은 순간 폰세의 표정이 굳었다고 한다. 그리고 단 며칠 뒤 그는 결국 터졌다. 그날 훈련이 끝나자 김경문 감독은 폰세를 조용히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코치실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20분,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문 밖에서 기다리던 통역이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소리만 들려요. 톤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 회의는 결국 45분 만에 끝났다. 폰세는 굳은 얼굴로 문을 나섰고 김경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코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했다. 두 사람 다 감정이 너무 올라가 있었어요. 폰세는 이 팀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고 김 감독은 선수로서 태도를 바로잡으라고 했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그들의 갈등이 내부에서 끝나지 않고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것. 어디서부터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곧바로 폰세 불화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김경문 감독과 충돌했다더라. 아니 교체를 검토 중이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한화 구단은 긴급히 팀 미팅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경문 감독은 차분히 말을 꺼냈다. 우리의 팀은 하나다. 밖에서 뭐라 하든 우린 안에서 정리하면 된다. 하지만 폰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눈빛은 이미 결심을 품은 듯했다. 감독님이 원하신다면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현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날 이후 폰세는 훈련장에 나오지 않았다. 휴식 차원이라는 구단의 공식 입장과 달리 내부에서는 사실상 잦은 격리 조치라는 말이 돌았다. 그 사이 선수단은 흔들렸다. 베테랑 투수에이는 이렇게 말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요. 폰세가 워낙 팀 내에서 조용히 신뢰받던 선수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자 들은 양쪽으로 갈렸다. 폰세가 맞다. 감독이 소통을 안 한다. 김경문이 옳다. 팀 규율은 지켜야 한다. 구단 관계자들은 불을 끄기 위해 대응팀까지 동원했지만 이미 불길은 번지고 있었다. 그 사이 폰세는 개인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Respect is everything. 존중이 전부다. 그 한 문장이 다시 한화 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이건 사실상 작별 인사 아니냐. 단이 잡아야 한다.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한화 구단은 다음 날 새벽 비공식 미팅을 통해 폰세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정식 징계는 없다. 다만 향후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표면적인 결론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 분위기는 그 반대였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가 무너졌어요. 한 구단 고위 관계자. 그날 밤 대전 구장에서 불이 모두 꺼지고 빈 불펜만 남았다. 폰세는 아무도 없는 마운드에 올라 혼자 공을 던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팀에서 난 끝났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너무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한화의 공기는 달라졌다. 선수들은 조용히 훈련했고 감독과 코치진은 언론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팀의 균열이 드러난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한 뒤에 그 한 문장이 만들어낸 파장은 이제 한화의 시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세의 발언이 공개된 지 단 하루. 한화 구단 사무동은 문자 그대로 전시 상태였다. 프런트는 휴대폰을 놓지 못했고 감독실엔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감독님, 폰세와의 불화 사실입니까? 퇴단 가능성 있나요? 김경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짧게 한마디. 지금은 경기 준비 중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한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오전 10시 긴급 미팅이 소집됐다. 구단 고위진, 코칭 스태프, 통역, 그리고 폰세. 회의실 문이 닫히자 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로 입을 연 건 단장이었다. 상황, 언론까지 번졌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감독을 향했다. 김경문은 발장을 낀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잠시 뒤 폰세가 말을 꺼냈다. 가 들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 팀에서 던질 순 없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은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날 오후 기자들이 구단을 에워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다. 김경문 감독,
폰세와 대화했나요? 구단은 징계나 교체를 검토 중입니까? 하지만 구단 대변인은 준비된 멘트를 반복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그 말이 방송을 타자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는 또다시 폰세, 김경문으로 뒤덮였다. 팀 내부도 무너지고 있었다. 선수단 단체 채팅방에선 폰세 괜찮대 감독님 분위기 장난 아니래. 짧은 메시지들이 불안하게 오갔다. 베테랑 타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에요. 소통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클럽하우스는 이제 발자국 소리조차 메아리 쳤다. 사건이 커지자 구단은 마침내 비공식 징계 회의를 열었다. 폰세의 행동은 구단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감독에 대한 공개적 반발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코치들은 반대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솔직했을 뿐이에요. 양쪽 의견은 팽팽했다. 결국 결론은 미뤄졌다. 그날 밤 폰세는 숙소 근처 카페에서 한 현지 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팀을 위해 던졌어요. 경기보다 신뢰를 잃는 게 더 힘들더군요. 기자는 물었다. 감독님과 화해할 생각은 있습니까? 폰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이 해결해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처는 오래 남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이 인터뷰가 나가자 한화 팬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폰세, 진짜 떠날 것 같다. 김경문 감독이 너무 보수적이야. 이 팀은 왜 매번 같은 문제로 무너질까? 언론은 연일 한화 내부 갈등, 폰세 결별 임박이라는 자극적 제목을 내보냈다. 결국 구단은 다음 날 새벽 성명을 발표했다. 폰세 선수는 구단과의 충분한 협의 끝에 당분간 1군에서 제외되어 재정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명목상 휴식이었지만 알고 있었다. 그건 사실상 퇴출 예고였다. 클럽하우스 문이 닫힌 새벽, 폰세는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바라봤다. 뒤에 판슬라는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는 짧게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원한 결말이 아니야. 그 시간 김경문 감독은 부실 불을 켜둔 채 홀로 남아있었다. 책상 위엔 폰세의 성적표와 스카우트 리포트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 장을 집어들고 조용히 말했다. 좋은 투수였지. 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끝이야. 말이 끝나자 창밖으로 대전의 어둠이 내려앉았다. 한 팀의 균열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이해한 뒤에 그 한 문장은 이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한화의 시즌 전체를 뒤흔든 서막이 되었다. 그날 오후 대전 구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언제나 선수들의 목소리와 포수의 미트 소리가 울리던 공간엔 이상한 공백만이 맴돌았다. 팬 한쪽엔 여전히 폰세의 클러브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우지 않은 듯 그대로였다. 새벽 2시 한화 구단은 비공식적으로 외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폰세는 팀을 떠납니다. 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단 3줄. 하지만 그 문장은 폭탄이었다. 침이 밝기도 전에 포털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바뀌었다. 단독, 폰세, 한화와 결별. 김경문 감독과의 갈등 끝에 퇴단. 한화 팬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꼭 이렇게 끝나는구나. 감독이 아니라 팀이 문제야. 폰세가 떠나면 이 팀엔 희망이 없다.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폭발했다. 구단 SNS엔 항해 댓글이 이어졌고 심지어 몇몇 팬은 김경문 아웃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장 앞에 섰다. 당일 오전 김경문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모든 건 팀을 위한 결정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탓할 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엔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기자들이 더 캐묻자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야구는 결국 신뢰, 스포츠예요.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선수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폰세는 그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탑승 게이트 앞에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옆에 있던 통역에게 무언가를 조용히 건넸다. 종이 쪽지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던진 공이 잘못된 건 없었어요. 한 마음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국 팬들 고마워요.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나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각 대전의 구단 사무실, 감독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김경무는 묵묵히 폰세의 유니폼을 바라봤다. 등번호 47. 그리고 옆에 접혀있던 글러브 한 켤레.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종이 한마디 중얼거렸다. 좋은 투수였어.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구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한숨 섞인 침묵만이 흘렀다. 며칠 뒤 한화 구단은 공식 입장을 내며 사건을 불행한 오해의 결과라 정리했다. 그러나 야구계 안팎에선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두고 논쟁이 계속됐다. 폰세가 먼저 폭발한 건 감독의 언행 때문이었다. 감독이 아닌 구단 운영의 문제였다.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한화는 변했다. 중반 한화는 다시 위기를 맞았다. 투수진의 붕괴, 팬심의 이탈, 그리고 팀 내 불신. 폰세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 코치 한 명은 그렇게 말했다. 한여름 어느 날 한화 팬이 구단에 보낸 편지 한 통이 공개됐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팀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그 문장은 구단 내부 게시판에 조용히 붙여졌다. 그날 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경문 감독은 처음으로 폰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겁니다. 그도 우리도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자석에 앉은 몇몇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대전 하늘엔 비가 내렸다. 야구장은 비워졌고 조명 아래 젖은 마운드가 외롭게 빛났다. 그리고 그 위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판스 47의 발자국 하나가 남아있었다. 이내 안 뒤에 남긴 한마디는 결국 한 팀의 균열을 드러냈고 동시에 한 사람의 진심을 증명했다.